북한에서 말이죠. 자신들이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양심선언이죠. 예,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미 CNN 등 외신이 일제히 김정은 중퇴설을 보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다. 평양은 봉쇄되었고 김정은은 지방의 측근들과 체류 중이다라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사실 평양 봉쇄만 해도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요. 이에 대한 추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급변 사태 발생에 대한 관측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매우 이례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것은 인정한다라는 취지인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중퇴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매우 이례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오늘 김정은에 대한 보도 없이 자력갱생은 우리 당의 일관된 정치 노선이란 제목의 논설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해당 논설에 따르면 우리가 아직은 남보다 뒤떨어진 것도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북한의 경제난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항상 어떤 주장을 해왔습니까? 자신들은 완전 무결한 수령의 지도하에 지상낙원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오고 있으며 싸움은 백전백승, 경제는 부국강병이라고 선전해오던 것이 바로 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에 대한 언급도 없이 경제난은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김정은에게 그 책임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 해당 논설은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는데요. 우리 인민은 감당하기 어려운 간고한 시련의 고비들을 이겨내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나간다라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 높이 나라의 존엄을 굳건히 지키고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억센 혁명신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간 북한의 보도 행태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의 탁월한 영도 덕분이라고 주장을 하던 것이 노동신문인데 백두혈통에 대한 언급이 없이 인민들의 고난과 인민들의 혁명 의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경제난은 사실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민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이 노동신문의 이 사설의 기조인데요. 참으로 매우 특이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신문은 이 논설 이외에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존엄이라는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는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즉 존엄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우리에게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하다. 존엄만 지켜준다면 대외적 환경에 협력할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인민들의 존엄은 언급이 되지만 최고 존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정은의 중퇴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서조차 김정은의 신병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고 최고 존엄보다 인민들의 존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김정은 중퇴설 이후 현재까지 북한에서 전해진 김정은 관련 소식은 간략한 동정보도 한 건이 전부입니다. 그 보도조차 어떤 내용이냐? 사진과 동영상은 없는 그냥 김정은이가 당 일꾼 2명에게 생일상을 하사했다는 내용으로 이 김정은의 신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추측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김정은 중퇴설 이후 무언가 지금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김정은의 건재를 입증할 그 어떤 입장 표명이나 자료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김정은 사망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이죠. 이게 노동신문이 쉽지 않은 사설이거든요. 자신들의 양심선언 어렵다. 그래서 그렇죠. 김정은에 대한 지금 거취라든가 지금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도 이거? 없어요. 태영구공사도 분명히 얘기를 한 게 있는 게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보통 최고 존엄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의혹이 제기된 지 며칠 안에는 얼굴을 내미는 것이 일상적인 일입니다.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고 그동안에 그 김정은도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게 1월 달에 솔레이마니가 이제 미국의 드론 공격에 의해서 죽었을 때가 있죠. 암살당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바로 김정은이 나와서 나는 건재하다라는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그리고 어떤 대의민주주의 정치로 넘어가서 군주정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로 넘어가지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제시대 때도 결국에는 일본에는 천황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예를 들어 조선시대 때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북한의 경우는 그대로 왕조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게 왕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왕이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다. 여러분들 요즘에 왜 그 킹덤인가 하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왕이 안 나오고 있으면요. 일단 소문이 파다하게 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도 동요할 거 동요할 아니에요. 수밖에 예. 없어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잖아요. 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쳐들어오니까 선조가 도성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이 궁궐에 불을 지른 게 일본군들이 아니었어요. 한양 도성 안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왕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라면서 궁궐에 불을 질렀거든요. 예. 지금 북한의 이런 상황 같은 경우도 김정은이 나서서 본인의 건재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어야지만 민심이 동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김정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사실상 김정은의 그림일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서조차 김정은에 대한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워딩들을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못하는 것도 있다. 남들보다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건 사실 한 문장에 지나진 않아요. 근데 그 한 문장도 넣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은 옛날 같으면이 아니라 김정은의 전성기 같으면 그 한 문장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거를 썼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편집국 전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사를 올리도록 해줬던 사람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노동신문 전체가 다 뒤집어질 일인데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인정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본인의 의지 내지는 김정은의 거의 동일한 수준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김여정의 역할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예. 예. 그 김여정 관련해서는 이주희 기자가 보도를 좀 준비한 바가 그런가요? 있는데 예. 네, 제가- 오늘 또 외신에서 일본에서 소식이 나왔어요. 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 관련한 소식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신변 이상설에 휩싸인 김정은의 유고시에 백두 혈통이자 여동생인 김여정이 최고 지도자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와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평양에서 작년 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가 개최됐을 때 김 위원장이 사망 등을 이유로 통치를 하게 될 수 없을 경우에 권한을 모두 김여정에게 집중한다는 내부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작년 말부터 김여정이 긴급 시에 최고 지도자 권한을 대행하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22일에 보도했습니다. 한미일 소식통은 김여정 명의로 당과 군의 지시문이 많이 내려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부는 김정은의 위중설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지만 언론을 중심으로 관련 뉴스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북한이 긴급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김일성과 김정일 유고에 대비해서 수년간 후계 권력 승계 작업을 진행해온 점을 볼 때 일본 언론의 김여정의 권력 세습 준비 보도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승계 작업을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네.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인 1980년에 노동당 당대회에서 이미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식 임명하면서 일찌감치 후계 승계 작업을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도 2008년에 쓰러진 뒤에 3년 동안 김 위원장의 권력 승기 준비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30대로 젊은 나이인데 김 위원장이 고도비만으로 고혈압과 신장병 그리고 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에 시달려서 언제든 사망할 수 있다는 오래된 일이군요. 이게 그렇죠. 네, 의료계의 평가도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 내부 권력층이 긴급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북한 급변 사태 시에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백두 혈통인 김여정과 친형인 김정철입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그리고
숙부인 김평일 있지만 이들은 이미 김씨 일가의 내부 권력 다툼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권력에서 멀어진 인물들이죠. 북한 내부의 영향력과 김 위원장의 신뢰도를 고려할 때 김여정의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김여정은 최근 정치국 후보위원회 복귀하면서 대남과 대미 메시지까지 발신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명실상부한 실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 유고 등 북한 급변 사태 시에 북한은 백두혈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집단 지도체제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한편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는 김여정의 최고 지도자 권한대행 준비 보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다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김여정. 이게 중요하게 됐어요. 사실 통일부는요. 네. 제가 사진 몇 개 보여드릴 것들이 있는데 통일부는 김여정이 최고 지도자가 된다면 오히려 좋아할 사람들입니다. 김여정이랑은 굉장히 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 김여정이 세상에 처음 드러난 것이 2011년 12월 21일에 그 김정일이 죽었을 때입니다. 네. 김정일이가 장례식을 할 때에 오열하는 여성이 나왔는데 이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저게 김여정이다 아니면은 김정은의 부인이다 했는데 그 당시 처음에는 김정은의 부인이다 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김여정의 어릴 때 사진들이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살이 오른 사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들 기대를 김여정이랑 김정은이랑 비슷한 체형일 것으로 좀 예측을 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좀 한 2012년경에 가면은 이설주가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설주가 공개가 되는 와중에서 아, 저게 김여정이었구나를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2011년 12월 21일에 예, 저 여성이 누구냐 했었는데 근데 이 사진 한 장에 들어와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게요. 김영남이랑 김정은이랑 김여정이 셋이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영남이라고 한다면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국제법상으로는 사실상 북한의 최고 권력자는 아니지만 최고 지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법상으로는 그 북한을 대비하는 이렇게 대표하는 사람이 김영남이었잖아요. 원래 외교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최고 권력자 둘 사이에 사진이 나온 게 김여정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김여정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아까 김정철 얘기를 했는데 김정철은요. 북한의 대중에게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철 같은 경우는 김정은보다 형인데 지금 저자들은 이제 적통을 따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버리면은 김정은의 정통성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드러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김평일이라든지 또 죽은 김정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중에 소개된 적이 없고요. 김정일의 동생이 김평일이다. 이거는 평양에 있는 고위직들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왜 무소불위냐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진인데요. 2012년 7월 24일에 능라인민유원지 개관식에 참석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확대해가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확대를 해드리면요. 구석에 있는 사람이 이제 왼쪽 구석에 여자가 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김경희입니다. 그런데 김경희 같은 경우는 김정은의 고모였고 그 옆에 있는 게 장성택인데 장성택과 김경희는 당시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이었고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제 김영남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동그란 그 붉은 동그라미 사이에 있는 뛰어다녔어요, 것이 김여정이에요. 예, 이때 보면 박수를 치고 있고요. 그 옆에 사진을 보면요. 잠깐만요. 요 옆에 사진을 보면 이게 바로 뛰어다닌 사진인데 이 하도 빨리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쳐가는 듯한 뿌리는 듯한. 처음에 저 사진이 공개됐을 때 좀 지능에 문제 있는 여자인지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